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은희경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날씨도 미세먼지 좀 있지만 날씨도 좋고 이런 좋은 시간에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강연 제목을 뭐라고 할지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은희경의 책 읽기 이러면 어떻겠냐고 그러시길래 제가 좋은데 조금 멋을 부려보자면 책에게 말 걸기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됐어요. 저의 첫 창작집 제목, 단편집 제목이 타인에게 말 걸기라는 것을 약간 홍보할 겸 이름을 좀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책에게 말 걸기라는 것은 또 한편 생각하면 제가 책을 읽는 어떤 접근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들어있어요. 저는 책에서 뭔가 해답을 얻는다든지 길이 있어서 막 찾고 이런 것보다 제 독서의 어떤 이력을 보면은 책을 읽는 순간에 그냥 제가 편견도 없고 이해관계도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아서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꼭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저의 판단이나 어떤 선택이라는 것은 훈련된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하고 굉장히 나한테 이로운 선택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보통의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기준 말고 우리가 진짜 사는데 편리하고 또 내가 뭔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또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런 거 말고 어떤 내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는 별로 의식을 못 하다가 책을 읽으면 그 일상적인 나, 모든 순간에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긴장해 있는 이런 나에서 떠나서 내가 모르는 나로 뭔가 내 인생을 탐험해 보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한다는 게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책한테 내가 책에서 뭐를 내가 발견하는 거지 책이 나한테 알려준다는 생각보다는 그게 더 강하다는 그런 뜻에서 나의 독서라는 것은 내가 책에 말을 거는 행위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는 일단 집을 떠나는 거예요. 네. 집을 떠나야지 이 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같이 소심하고 뭔가 안전한 길을 택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작가로서 저는 배짱이 있어요. 배짱이 세요. 네. 그런데 그냥 일상인으로서 저는 굉장히 그 남의 눈치를 보고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게 모범생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틀에 맞춰야 될지 세상 돌아가는 거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거기에 맞춰지는지 계속 그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남의 평판 같은 거 신경 되게 쓰고 잘 못한다 할지 옳지 않은 어떤 그런 걸 들으면 되게 이렇게 못 떨쳐내고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작가로서는 유리해요. 굉장히 모든 거에 느긋하고 다 이해하면은 소위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작가로서는. 모든 작가들은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까다롭고 작가들이 그냥 이해심이 너무 많고 포용력이 너무 많으면 물론 일상인으로는 그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또 어떤 사고의 탄력성을 주기 때문에 소설 쓰는데 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겠죠. 성정은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설정은 까다롭고 예민해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내 스스로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고 예민하고 이런 게 다 어떤 컨텍스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는데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로서는 재능이더라고요. 작가는 좀 예민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소설을 쓴다?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계라는 게 뭐 이야기는 뭐 하늘 아래 새로울 게 없을지언정 해석은 늘 새로운 거잖아요. 문학 작품의 창의성이란 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창작이냐면 다 아는 얘기를 뭐 멋있게 써놓고 쉽게 써놓고 이런 게 아니라 미처 몰랐던 얘기를 좀 보여주는 것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너무 이 틀 속에 갇혀갖고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소시민이어 갖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집을 떠나거든요. 집을 떠나는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다.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익숙한 나를 떠나기 위해서예요. 문학 작품이라는 것, 소설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익숙한 틀을 벗어나서 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여행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상생활이 한 70%라면 나 개인이라는 어떤 존재의 몫은 있잖아요. 일깨워주고 그런 거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저는 어떤 문학이나 어떤 인문학의 사유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소설을 읽으면 저의 어떤 경직됐던 그런 마음을 많이 반성하게 되고 스스로 조금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소설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을 이해해주는 게 소설인 것 같아요. 조금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왜 필경사 바틀비 같은 소설 있잖아요. 필경사 바틀비는 필경사인데 일을 안 하겠다고 하죠.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번역에 따라서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른데 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자기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와서 저는 일을 안 하는 걸 선택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그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억눌려 있는지 추종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린 생활인으로서. 하지만 어떤 나의 고유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 정도는 남겨놓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런 게 이상하게 내가 되는 것 같고 좀 내 인생도 괜찮은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할 인간을 이해하는 것 속에는 나를 이해하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이방인 같은 거 첫 문장에 뭐 오늘 엄마가 죽었다 뭐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투로 시작해서 저기 어머니 그 장례식에 가서도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참 불효자구나 이런 생각하고 사회화가 안 된 사람이구나 루저다 뭐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장례식에서도 불손하더니 집에 와서도 뭐 사귀던 여자랑 자고 또 일요일에 수영하러 나가고 게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죠. 그런 인간을 우리 사회에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80% 일상생활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로서 생각하고 나의 어떤 고유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80%의 일상 말고 진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10% 20%의 세계에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또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이제 그 얘기까지가 그 소설의 전반부고 후반부는 이제 법정 이야기잖아요. 법정 장면에서 이제 자기 변론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인간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죠. 우린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어떤 관계로만 대해요. 쟤 내 친구, 지나가는 사람, 선생님, 직장 동료, 우리 부모, 뭐 이렇게 대하는데 그거 말고 그 사람 개인의 고유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의식하는 한 우리가 인간끼리의 어떤 그 존중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이 학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도 그 주인공을 그냥 그렇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어머니의 장례식 때 해야 할 마땅한 태도 그런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가 그런 것에서 그렇게는 애도하고 싶지 않았던 이 사람의 내면이랄지 이 사람이
평소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 버리고 진짜 슬픔이나 애도의 그 포즈 없이 했다는 게 얼마나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과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항심이 많은지, 그런 것이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밝혀지는 거죠. 80%의 세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10% 내지 20%의 세계에서 왜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가? 제가 설명해 버리면 이제 안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걸어야 되니까 내 스스로. 예. 하지만 그런 걸 읽으면서 인간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사람은 다 다르구나. 이런 이상한 인간에게 이런 어떤 개연성이 있었구나.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럼 이런 면이 나에게 없었던가. 그 이방인의 까미는 그런 문구를 썼어요. 우리들 누구든지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바라본 적이 없었나?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런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80% 90%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잠깐 일깨워 주는 게 문학입니다. 소설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읽었다고 한들 내가 뭐가 달라져?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항상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읽었고 한 인간을 이해해 볼 수 있던 사람의 어떤 사고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아주 조금은 유연해진다고 봐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는 결국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나를 조금씩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기분 나쁘고 뭔가 우울하고, 그런데 그게 많은 순간에 나랑 불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패턴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나랑 불화한다는 게 대체 뭐야? 그런 어떤 고유한 생각들을 조금씩 소설 속에서 작가들은 자기가 발견해낸 반발짝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사유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써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제 친구 중에 유럽 여행 갔다 와가지고 자기 인생 완전히 달라졌다고, 자기는 이제 뭐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뭐 아침밥은 뭐 이렇게 먹을 거고, 뭐 무슨 뭐 취향은 이럴 거고, 그렇지만은 한 2달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일상은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여행의 경험이 이 몸속에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어느 경직된 부분을 조금 탄력 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책도 우리가 계속 경직되고 있는, 왜 경직되냐면 우린 이 틀에 맞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추다 보면 조금 경직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씩 유연하게, 그날분의 어떤 유연함, 그날분의 나의 사고의 어떤 고유성, 이런 거를 조금씩 들려주는 게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어려워진 거 아니죠? 네.